제3단은 웹사이트 개발 절차. 이번 시간에는 웹사이트 개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개발 절차는 웹사이트 개발 단계와 기획 단계, 개발 단계, 운영 단계, 유지 보수 단계로서 교과서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학습 목표가 나오고 학습활동 1의 웹사이트 개발 단계, 학습활동 2의 기획 단계, 학습활동 3의 개발 단계, 학습활동 4의 운영 단계, 학습활동 5의 유지 보수 단계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웹사이트 개발 절차 단계를 공부하고 나면 학생 여러분들은 웹사이트 개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있고 웹사이트 개발 단계에서 해야 될 작업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발 단계는 총 4가지 단계로서 기획 단계와 개발 단계, 운영 단계와 유지 보수 단계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는 고객 수요 분석을 통해서 웹사이트 운영의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기획 단계라 합니다. 개발 단계는 기획 단계에서 결정된 웹사이트 구성 요소를 실제로 개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 단계는 개발된 웹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방문자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단계가 운영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 유지 보수 단계는 운영 단계를 통해서 분석된 자료와 발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웹사이트를 수정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단계를 유지 보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제일 처음 기획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웹사이트 주제 정하기를 해야 됩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 웹사이트의 주제를 먼저 정해야만이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웹사이트 주제 정하기는 기획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웹사이트의 목적과 제작 의도를 명확하게 한 후에 목적과 제작 의도에 맞는 웹사이트 주제를 정하는 것이 이 주제 정하기에서 할 일입니다. 제작하려는 웹사이트의 목적이 기업용인지 교육용인지 홍보용인지 판매용인지 등에 따라서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와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주제 정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기획 단계의 두 번째는 벤치마킹과 인터넷 통계조사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를 제작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경쟁업체나 유사업체의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제작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충분한 인터넷 통계조사와 벤치마킹은 웹사이트 운영의 실패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도 상당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기획 단계의 세 번째는 콘텐츠 기획 및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목적에 맞는 콘텐츠와 웹사이트의 기능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웹사이트에 어떤 정보를 탑재하고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 메뉴 구성, 카테고리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단계가 콘텐츠 기획 및 구성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기획 단계의 네 번째는 방문자층을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방문할 주요 대상층을 설정하여 대상층에 맞는 방향성과 컨셉을 정해야 되겠죠. 대상층이 40대일 경우에는 발랄함을 강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대상층이 20대일 때는 발랄함, 40대일 때는 신뢰성을 강조해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획 단계의 5번째는 사이트 맵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맵이라는 것은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모양을 메뉴 형식으로 만든 게 사이트 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 단계를 통해서 기획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트 전체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 맵을 작성하는데, 사이트 맵이란 무엇이냐? 웹사이트의 정보를 한눈에 검색하기 위한 시각적 콘텐츠 모형을 사이트 맵이라고 그럽니다. 주 검색 자료를 향해서 내려가는 계층형으로 주로 만들 수 있죠. 교과서 24페이지 그림 1-18을 보면 서울특별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사이트 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제일 상위 메뉴인 수업활동, 교육자료, 동영상 클럽뱅크, 자료 나눔 방, 센터 안내, 홈페이지 도우미를 두고 그 아래에 각각 그 단락에서 정하는 메뉴들을 만들어서 사이트 맵을 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이트 맵을 만들 때는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느냐,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문이 예상되는 메뉴를 최상위 메뉴로서 배치하고 또는 제일 앞으로 배치해야 되겠죠. 웹사이트의 콘셉트가 명확하게 표현되는 메뉴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죠. 특정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범주, 즉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중복되는 메뉴가 없도록 구성해야만이 좋은 웹사이트 맵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용자가 웹사이트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초기 화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메뉴의 깊이는 2에서 3단계 정도로 구성하며 최소한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좋은 웹사이트의 사이트 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획 단계의 마지막은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즉 스토리보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트 맵을 기준으로 각 페이지의 구성 및 기획 요소들을 실제로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스토리보드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화하는 단계가 바로 스토리보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페이지 설계를 할 때는 내비게이션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들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됩니다. 웹사이트 개발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는 먼저 웹 디자인 단계가 있죠. 웹 디자인 단계는 세련되고 생동감 있는 화면을 디자인하고 연출해서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오랜 시간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그 방문객이 오래 머물 수 있고 자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웹 디자인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웹을 디자인할 때는 웹사이트의 목적, 편의성, 신미성, 신뢰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웹사이트의 로딩 속도를 위해서는 정해진 용량 안에서 디자인해야 하므로 간결하고 생생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속도가 느리면 방문을 하는 방문자로서는 답답하겠죠. 그러면 방문자는 다음에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로딩 속도를 올리는 것도 웹 디자인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단계의 두 번째는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은 사용자와 개발자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웹 프로그래밍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내용을 처리한 후에 다시 웹 브라우저에 출력하도록 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웹 프로그램인데, 웹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로서는
HTML, Java, ASP, PHP, JSP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테스트 단계입니다. 즉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웹사이트 에러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각 페이지나 구성 요소들 간의 링크라든가 미디어를 플레이했을 때 나오는 재생, 그 다음 이미지 축소 확대 등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최종 점검한 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테스트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방문자 입장에서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것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웹사이트의 모의 실행을 통해서 이용의 편리성을 테스트한 후에 수정 보완해야 되겠죠. 일단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웹사이트를 모의 실행한 후에 불편한 점, 편리한 점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난 후에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발 절차의 세 번째 단계는 운영 단계입니다. 자, 운영 단계는 웹사이트 호스팅이라는 게 제일 처음 나타나는데, 이 웹사이트 호스팅이라는 것은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웹사이트 관리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호스팅이라고 그럽니다. 이 웹사이트 호스팅에서는 고객 관리, 콘텐츠 관리, 트래픽 관리, 이벤트 관리, 거래 관리 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웹사이트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마케팅의 목표는 웹사이트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를 강화하며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웹사이트 마케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웹사이트 가운데 자신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마케팅 방법을 분석하고 차별 전략을 통해서 타깃 이용자의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웹사이트 마케팅의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운영 단계는 웹사이트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웹사이트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사소통이 웹사이트 커뮤니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커뮤니티는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지사항이라든가 게시판이나 상품평 등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제공이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26페이지 그림 1-19는 웹사이트 커뮤니티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 단계의 네 번째 단계는 웹사이트 로그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로그라는 것은 방문객들이 다녀간 흔적을 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들이 접속한 그 어떤 기록을 가지고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의 등록 정보, 방문 정보, 구매 정보, 클릭 수, 외부 환경 정보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로그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로그 정보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7페이지 그림 1-20은 웹사이트를 방문한 방문자들의 로그 분석을 한 그림을 각각 마련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웹사이트 개발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유지 보수 단계입니다. 자, 유지 보수 단계는 웹사이트의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그 유지 보수하기 위한 단계로서 먼저 업데이터가 있습니다. 업데이터는 기존 사이트에 디자인이나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으로서
컨텐츠의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나 디자인 수정, 새로운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 것을 업데이트라고 그럽니다. 유지 보수 단계의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백업 관리 단계입니다. 자, 백업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실수나 컴퓨터의 오류, 바이러스의 감염 등의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삭제되는 것에 대비하여 작업 중이던 데이터의 사본을 만들어 저장해 두는 것을 우리가 백업이라고 그러죠. 이 웹페이지에서는 웹서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웹서버에 바이러스라든가 악성 코드나 정전이라든가 장비 결함 등 여러가지 이유로 데이터가 삭제될 위험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유지 보수 단계라고 그럽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 개발 그 네 번째 강은 웹사이트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웹사이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관리는 먼저 학습 목표가 있고 그 다음 학습 활동으로서 콘텐츠 관리와 그 다음 학습 활동 2에서는 인프라 관리, 학습 활동 3에서는 트래픽 관리, 학습 활동 4에서는 백오피스 운영 및 보안, 학습 활동 5에서는 사이트 모니터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관리를 학습하고 나면 학생들은 웹사이트 관리 방법에 대하여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자, 웹사이트 관리 방법 중에 맨 처음 컨텐츠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컨텐츠 관리에 때는 웹사이트의 각종 컨텐츠가 증가하면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져서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컨텐츠라는 것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각종의 데이터들, 즉 영상이나 그림이나 그 다음 문자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컨텐츠라고 그러는데 이런 컨텐츠가 점점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웹사이트 운영 초기부터 컨텐츠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8페이지 책 왼쪽에 보면 CMS라고 그래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컨텐츠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콘텐츠들의 입력, 승인, 관리, 삭제 등을 자동화하여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양의 콘텐츠를 관리하고 입력된 콘텐츠를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만든 시스템을 CMS라고 그럽니다. 웹사이트 관리에서 두 번째는 인프라 관리에 해당됩니다. 웹사이트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항상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관리하는 것이 인프라 관리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인프라라는 것은 사회적 생산 기반으로 경제활동에 필요한 통신, 에너지, 관계, 기타 필요한 시스템 제도를 우리가 인프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우리가 생활하는 기초적인 그 내용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화기의 통신이라든가 그 다음 에너지, 전기, 그 다음 사회 활동할 때 서로 사람들의 관계, 이런 시설이나 제도를 인프라라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트래픽 관리입니다. 즉 웹사이트의 트래픽 분석은 데이터베이스 처리 능력이라든가 서버의 대응 능력, CPU의 처리 능력, 이런 트래픽 원인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즉 트래픽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서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걸 우리가 트래픽이라고 그러죠. 이 트래픽 관리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트래픽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관리 방법의 네 번째는 백오피스 운영 및 보안입니다. 백오피스라는 것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작하는 일련의 웹사이트 관리 시스템을 백오피스라고 그럽니다. 이 백오피스 시스템의 관리 대상은 먼저 고객 관리가 있죠. 즉 고객의 프로파일을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우리가 고객 관리이고, 광고 관리가 있는데 광고 관리는 트래픽을 바탕으로 광고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 거래 관리가 있는데 거래 관리는 주문, 결제, 배송,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이 일종의 거래 관리라고 볼 수 있죠. 웹사이트 관리 방법의 다섯 번째는 사이트 모니터링입니다. 웹사이트의 기획에서 운영의 단계까지 운영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기획한 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사이트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죠. 이 사이트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웹사이트가 효율적이고 오류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이트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이트 모니터링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현재 구축되어 운영 중인 웹사이트 여러가지 오류와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이트 모니터링을 병행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30페이지 그림 1-23은 사이트 모니터링은 한 애와 사이트 모니터링의 고객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모니터링은 여러가지 구분과 선정 기준을 나누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모니터링의 지켜야 할 원칙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뢰성 문제가 있는데, 신뢰성은 현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이나 각종 정책의 내용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오류가 없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신뢰성이라고 볼 수 있죠. 안전성 문제는 웹사이트가 불안정하여 서비스 진행 중에 다운되는 경우는 없는지 자료에 오류가 없는지를 측정하는 단계가 안정성 단계입니다. 유효성 단계는 웹사이트가 고객에게 얼마나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가를 측정하는 단계가 유효성 단계이고, 적합성 단계는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방문자 대상이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성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속성 단계는 웹사이트의 접속 속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측정하는 단계이고, 편리성 단계는 웹사이트가 얼마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인가를 측정하는 단계가 편리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뢰성, 안정성, 유용성, 적합성, 신속성, 편리성이라는 6가지를 항상 사이트 모니터링 할 때 잘 생각해서 지켜야만이 좋은 사이트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